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어제 수업에 이어서 어제 뭔가 긴 그냥 쉬는 시간 같은 느낌이었네, 그치? 그냥 잠깐 쉬고 다시 나서 수업을 또 듣는 느낌인데, 자, 이어서 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해야 돼. 뭐냐면 연립방 정식이라고 해서 얘도 이제 뭐 교육과정이 좀 많이 축소가 돼서 이제 중등과정에 나오는 연립방 정식은 미지수 2개,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까지 나왔어요. 뭐 이렇게 ax 플러스 b y는 c, 뭐 a 프라임 x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요거 연립하는 게 뭐 대입법도 있었고 무슨 뭐 소거법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해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를 경우에는 해가 한 쌍이 있었고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는 똑같은데 저 상수, 저 c 프라임분의 c 혼자 다를 때, 요때는 해가 없었죠. 요때는 해가 없었고요. 해가 없는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다 똑같을 때는,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다른 말로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는 표현을, 잘은 아닌데 간혹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등 과정에 나오는 미지수 2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이었고요. 그럼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연립 방정식들은, 첫 번째는 미지수가 3개짜리 연립 1차, 미지수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냐? 뭐 a, x, b, y, c, z는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3마리가 있습니다. b, 틱틱, 틱, 틱틱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 녀석의 해를 찾는 방법은 뭐 2개 연립해서 한 문자 속어, 또 다른 거 2개 연립해서 한 문자 속어해서 미지수 2개 연립 1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해가 이제 없을 조건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할 건데, 이걸 뭔가 막 새로운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등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될 때 해가 한 쌍이었고 왜 이렇게 될 때 이제 해가 없었는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여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요 방정식 있잖아. 그냥 요렇게 생긴 요런 형태의 방정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은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x는 a분의 b라는 요런 해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야, 이러면 얘는 해가 없겠지, 그치? a도 0인데 b가 0이면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겠지. 뭐 이제 요런 거거든. 여기서도 똑같아. 얘네 둘을 가지고 한 문자를 소거를 시켜. 즉 내가 y를 소거시켜 볼게. 여기다 b'을 곱하고 여기다 b를 곱해서 2개를 뺄 거야. 여기다 b'을 곱해서 여기다 b를 곱해서 빼니까 괄호 안에가 a b' 빼기 a b, x는 c b' 빼기 c' b, 이렇게 생겼거든. 요 1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x가 없으면
여기다 대입할 y도 없을 거 아니야. 여기서 x가 뭐 나오면 여기다 대입한 y도 뭔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x가 무수히 많으면 여기다 대입한 x도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때 y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가 딱 하나만 나올 조건, 해가 하나만 나올 조건은 요 녀석만 0이 아니면 되지. 얘가 0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때. 그치? 얘가 0이 아니다 해서 그럼 얘가 0이 아니려면 얘랑 같지 않다 해서 요 녀석을 정리한 게 지금 요런 형태입니다.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그럼 얘도 빵이고 여기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C, B 프라임, C 프라임, B 해서 얘 싹 정리한 게 이제 요 녀석이고요. 해가 하나도 없을 조건은 얘가 빵이고 얘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오는 게 이제 요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 3개짜리 연립 1차도 똑같아. 여기서 이제 한 문자를 소거를 해서 한 문자 소거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미지수가 2개짜리. 미지수 2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만들고 또다시 이 방정식에서 한 문자를 소거를 해서 미지수가 1개짜리 그냥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1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x가 하나가 나와 x, y가 한 쌍이 나와 x, y, z가 한 쌍이 나오는 거지. x가 없어 그럼 대입할 y도 x가 없으니까 y도 없어 그럼 z도 없어. x가 졸라 많아 y도 졸라 많아 z도 졸라 많아 뭐 이런 과정이야. 오케이, 요런 전부 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제 해가 뭐 무수히 많을 조건,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은 전부 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안 나올 거야 이런 거.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뭐가? 얘가. 그래도 뭐 정도는 나오냐? 그냥 식이 뭔가 3개 주어져 있을 때 연립해서 값 정도는 찾을 수 있는 상황 있니?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뭐 이런 개념이 저 나중에 원의 방정식에서도 막 연립 방정식 같은 거 할 일이 좀 생기거든. 그치? 그래서 계산해서 해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면 돼. 알았지? 그 정도면 되고요. 이제 1차 방정식 말고 미지수가 2개짜리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좀 넘어갈 건데 요 녀석이 유형이 옛날에 한 5가지 정도 있었는데 2개가 교육과정에서 없어지고요.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 3개가 뭐냐면 연립 방정식 2개가 하나는 1차식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으로 주어진 경우. 요게 첫 번째야. 자, 그럼 얘는 이제 풀이법이 딱 한 가지야. 뭐냐면 요 녀석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x값 찾아가지고 x값 나오면 x값 2개 나올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니까 보통 2개 나오면 그거 여기다 대입해서 찾으면 돼. 간혹 이제 요 파트에서 해가 오직 한 쌍이 존재하기 위한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연립 방정식이니까 한 문자 소거해서 대입하면 나머지 하나 2차 방정식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2차 방정식을 풀면 보통 2개가 나오기 마련인데 해가 한 쌍이 나오려면 그럼 그 2차 방정식에서 해가 하나만 나와야겠지. 그치? 그럼 한 문자를 소거시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 그치? 그래서 뭐 해가 딱 오직 한 쌍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한 문자로 문자 소거시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둘 다 2차식인 경우인데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뭐 곱하기 뭐는 빵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x-2y 뭐 x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가 0이라는 건 얘 또는 얘가 빵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는 내가 두 1차식을 그냥 라지 A, 라지 B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 2차식을 라지 C라고, 아니 그냥 라지 C라고 해보면
요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A랑 C의 연립방정식 또는 B랑 C의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즉, 이 상황이 두 번이 나온다는 거지. 이 짓을 두 번 해주면 돼.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한 문자 정리해서 테이프, 한 문자 연립방정식을 테이프 막 해가지고 이 연립방정식을 찾는 걸 두 번을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칭식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대칭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XY 문자 위치를 바꿔도 전혀 식이 바뀌지 않는 식이 대칭식이라 그랬는데 문제에 주어진 두 식이 둘 다 대칭식이야. 오케이,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풀이가 이제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냐면 x 플러스 y라는 값을 a라고 xy라고 하는 값을 b라고 치환을 해서 a와 b의 값을 먼저 좀 찾아야 돼. 오케이? a와 b의 값을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은 a와 b의 값을 찾았네? 그러면은 이런 방정식을 하나 세우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빵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x, y의 합이 a고 곱이 b니까 두 근의 합이 a이고 곱이 b인 2차 방정식을 세우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인 거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이 x랑 y라는 말은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녀석이 두 근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과 y 값을 실제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이제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있는 그냥 곧단 문제들이에요. 문제 좀 하나 풀어볼까요? 연립방정식 문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는 몇 개 안 넣어놨어요. 연립방정식 문제를 몇 개 안 넣어놨어요. 빰빰빰빰빰빰 37번, 38번 37, 38 그 다음에 42, 43 정도 풀어볼까? 37, 38, 42, 43 정도 풀어볼까요? 이거 342 이 정도 한번 좀 풀어봅시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인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부정, 즉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들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좀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봤을 때 x 플러스 예를 들어 2y가 10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무수히 많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조건이 단 x랑 y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해가 무한계까지는 아니라고. 그치? 해의 개수가 좀 제한적으로 변하잖아. 즉 주어진 식 자체는 원래는 해가 실수 범위라고 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지만 그때 이제 x, y가 이렇게 수의 범위가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 해가 유한계로 바뀌는 방정식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부정방정식도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정수 조건. 물론 뭐 자연수 조건일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이제 이런 녀석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y 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녀석인데 얘도 이제 요렇게 식을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전개하면 6이 생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이제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치? 그치? 이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사실 이제 요 자리 보면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는 어떻게 대충 보여. 상수항 빼고 다 전개될 게 보이잖아. xy 곱해졌고 이 2가 x 뒤에 붙어야 y랑 곱해지고 이 3은 y 뒤에 붙어 있어야 x랑 곱해지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상수만 맞춰주면 돼. xy가 정수라고 하면 x 더하기 2도 정수, y 더하기 3도 정수기 때문에 두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순서쌍들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뭐 x제곱 더하기 정리했을 때 이제 y-1의 제곱이 13이다. 이제 요런 식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뭔가 정수꼴로 만들어지는 요런 녀석도 있을 거야. 그럼 정수 제곱시키고 정수 제곱시켜서 13이 되는 게 역시 이제 몇 개 없잖아. 그치? 요런 것들을 순서쌍을 찾는 이제 요런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미지수는 실수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식은 하나고 문자는 두 개인데 해가 한 쌍밖에 없어. 그런 식이 있거든. 그런 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봐봐. 이렇게 생겨봐. 무조건 x는 몇? 1, y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잖아. 분명 식 하나고 문자가 두 개인데, 그치? 해가 무수히 많지 않다고. 해가 개수가 유한계라고, 그치?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분명히 문자 두 개짜리 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근데 이 문자의 값이 범위가 실수래.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x와 y의 값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식을 무조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빵 이렇게 바꿔야 돼. 무조건 빵이어야 돼. 빵이 아니면 1이면 해가 무수히 많지. 0, 1, 1, 0도 있지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무조건 0이 돼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 왜? 간혹가다 어떤 문제는 요렇게 바뀌는 녀석들도 있거든. 제곱 더하기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문제들이 있는데 봐봐 이제 이런 게 잘 안 보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썼나 모르겠다. 오케이.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을 구하래요. 그럼 풀어봐. xy 값을 구하래요. 문제 내는 사람은 쉽죠. 나는 완전 제곱식 머릿속에 두 개 떠올려가지고 전개시킨 거예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라고 식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걔를 전개한 걸 쓴 겁니다. 나는. 뚜뚜뚜뚜뚜뚜뚜 부호 좀 바꿔야겠다. 플러스 바꿔놓고 보자.
X는 마일 Y는요? 그럴걸? 순서를 좀 바꿔서 순서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하나,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여가지고, 그래서 X값 찾으면 Y값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겨 먹은 것들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알았지? 이거를 좀 찾아버릇 하면 해야 돼. 사실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의 풀이가 이제 무조건 존재하거든. 나는 그렇게 권해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 찾아버릇 하면 되게 금방 되거든. 진짜 금방 늘어. 이게 완전 제곱식 눈에 보여버릇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한 6개짜리 완전 제곱식이 지금 눈에 좀 잘 익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우리가 대신에 한 3개짜리로 만드는 완전 제곱식 눈에 잘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안 보이면 계속 6개짜리 완전 제곱식을 찾아버릇 해야 돼. 그래서 만들어봐. 알았지? 그러면 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좀 길어, 풀이가. 무조건 풀리긴 하는데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안 써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좀 계속 풀었으면 합니다. 알았죠? 자, 이어서 우리 이제 부등식 파트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좀 할 말이 많겠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이고. 자, 여러 가지 부등식 해서 부등식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해를 찾는 메커니즘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요 부등식의 해. 참고로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파트이기 때문에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소관계가 없는 녀석들은 무조건 실수 범위의 해만 가지고 있고, 즉 주어진 부등식에 있는 모든 개수들은 역시 다 실수로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허수 개수가 써져 있는 부등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부등식의 해를 보면 우리가 그럼 y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 얘가 우리의 부등식의 해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fx 그래프가 이제 그럼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라고 하면은 우리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x의 범위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알파 왼쪽 또는 베타랑 감마 사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문제, 뭐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은 여기는 위에가 이제 아래에 있는 x의 범위입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fx는 gx 우변이 이제 0이 아닌 gx라는 녀석으로 써져 있으면, 얘가 이제 이쪽은 기준이 왜 x축이었냐? 사실 이제 이 녀석 y는 0이라는 식이 이제 x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축이 기준이었으면 요 부등식의 해 역시 y는 fx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 뭐 이렇게 된다고. 그쵸?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역시나 뭐 부등호 방향 바뀌면 얘가 위에가 아래에 있는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즉 뭐 하는 파트야?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를 찾는 파트야.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연장선상이죠. 2차 함수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부등식에서 이제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면 이제 요 녀석 그래프가 이제 세 개로 나눠지죠. 요 녀석의 판별식을 관찰해봤을 때 판별식이 양수,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음수라고 하면 이 녀석을 이제 2차 함수라고 놓으면 x축하고 몇 번 만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x축하고 두 번 만날 때 x축에 접할 때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x가 알파 미만 또는 베타 초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때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해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x는 응? 뭐라고 해야 돼? 빨리 맹하니 듣고 있지 말고 지금 내가 그런 거 같아서 지금 니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럼 그냥 실수 전체 아니에요? 알파일 땐 0 되는데 아. 알파를 제외한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잖아. 그치? 자, 이제 이 녀석은 근데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모든 실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부등식 파트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해는 무수히 많아요. 그쵸? 그쵸? 이것도 무수히 많은 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라는 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뭐 이쪽에서는 여기에 등호 쓰면 그만인데 요 상황은 해가 완전 바뀝니다. 요 상황에서는 뭐 0이 되는 것까지 성립하니까 기존의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였는데 알파까지 해에 포함시켜주니까 여기서는 해가 모든 실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 등호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해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계속 그려버릇 해야 한다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이제 또 반대로 돼 있으면 그럼 요 녀석은 이제 역시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뉠 건데, 판별식은 언제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기다 a는 양수,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두 번 만나. 그럼 이때는 해가 x가 알파랑 베타 사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고요. 판별식이 0이면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 있을 건데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x축 아래쪽에 일단 와야 해가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니까 역시나 x축 아래쪽에는 아무런 그래프도 없기 때문에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상황은 등호만 써주면 그만이지만 여기서는 이 지점 알파라고 하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상황은 없지만 x축하고 만나는 상황은 있잖아. 딱 x는 알파라는 해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2차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유일하게 한 개 딱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이렇게 x축하고 접하고 있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가 주어진 상황에 해가 딱 하나 존재할 수 있다. 이 녀석 정도는
기억하고 이런 상황에 해가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역시 X축 아래쪽에 해가 없기 때문에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이 이 개념인데 애들이 이걸 2차 부등식이 이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말고 부등식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A가 0보다 크고 D가 0보다 그렇죠. A가 0보다 크고 D가 0보다 작다. 즉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볼록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그림이어야지만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죠. 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2차 부등식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이제 2차 부등식일 땐 요거밖에 없고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면 2차가 굳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럴 때는 이제 A가 0, B가 0, C의 양수 이렇게 들어와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2차라는 말이 안 써 있으면 요거까지 좀 감안을 해줘야 합니다. 2차라는 말이 써져 있으면 최고차항 계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등호가 띠딘 이렇게 박혀 있으면 등호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왜 이건 X축하고 만나는 것까지는 허락해줘. 아래쪽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니까 요 그림 아니면 요런 그림까지는 허락을 해준다. 그리고 또는 이제 2차 부등식이 아닐 땐 어차피 빵빵 들어가고 이제 C가 0이어도 그만, 양수여도 그만이기 때문에 등호까지는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요 부등식. 요 부등식이 이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항상 2차 부등식일 때는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니까 요런 그림이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로 볼록이어야 하고요. 거기에 X축하고는 어쨌든 만나지 않아야 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치? 또는 2차 부등식이 아니어도 된다고 할 때는 A가 0, B가 0, C가 음수인 상황에도 이 녀석은 0보다 작아질 수 있고요. 역시나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가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은 뭐 한 요 정도 개념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럼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도 우리 기본적인 형태 뭐 이런 거 다 알죠.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아.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서 단 a는 양수여야 돼.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 아 간지러워.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봐봐.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절대값의 정의.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절대값의 정의는 뭘까?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x라는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3보다 짧아야 된대. 자. 원점을 기준으로 오케이? 어떤 x라는 지점을 찝을 건데 그 x라는 지점에서 요 거리가 3보다 짧아야 된대. 그럼 x가 있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될까? 이 수직선을 보고 대답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 마삼보다 크고 마삼보다 그렇지. 마이너스 3과 3 사이. 요 사이 어딘가 있어야? 이해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반대로 이제 x의 절대값이 a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멀리 있어야 된대. 그 원점에서 그 x라는 거리를 봤을 때 그럼 x가 어디 있어야 돼? 3, 2, 3, 0.
3 오른쪽, 3 초과. 3일 땐 거리가 딱 3이니까 여기서는 제외해주겠지, 그치? 3 오른쪽 아니면 마이너스 3 왼쪽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은 뭐라고 나오냐?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진다고.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요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 녀석이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래프와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래프와 y는 3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3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때 x의 범위가 해가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도 3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어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알았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특히나 이 그래프를 관찰하는 문제들이, 자, 이 노트에다가 이거 한번 풀어봐. 자, x 더하기 1의 절대값 더하기 x-3의 절대값이 8보다 작다를 한번 풀어봐봐. 아무데나 빈자리에 이거 풀어봐. 이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없어. 잘 못하더라고. 다 풀 수는 있을 거야. 내 생각엔. 아이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있잖아. 암산도 돼. 자, 볼게요. 내가 두 가지 방법의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범위 나눠서 풀었나? 범위 나눠서 풀었나? 아니, 그런 방법은 뭐 아주 좋아.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야. 뭐 그 방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알았지? 서술형이 만약에 이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그냥 너희가 지금 푼 대로 그냥 그대로 써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내가 수직선 하나 찍어 볼 건데,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수직선에서? 평면좌표에서도 배우는데, 우리 봐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어. 그냥 수직선에 이렇게 그냥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지점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선분 AB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가 요렇게 정의가 되거든. 누가 더 큰지 모른다고 할 때. 그치? 얘가 의미하는 게 x에서 3까지 떨어진 거리야.
얘가 의미하는 건 x에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거리야. 즉 그럼 어떤 x라는 지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8보다 짧으면 돼.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8보다 짧으면 되지. 근데 잘 봐. 요 부분 거리가 4고요. 그쵸? 그럼 요 거리는 그냥 얘 더하기 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됐니? 그럼 얘 더하기 얘 하면서 얘가 한 번 들어가 있고 여기서 3까지 거리 하면서 얘가 총 2번 세죠. 즉 여기 4만큼 더해지고 요 길이가 2번 세지니까 최대 2보다 짧아야겠지. 즉 3에서 오른쪽으로 2칸까지 온 게 오른쪽 끝 마지노선이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왼쪽 2칸까지가 마지노선이겠지. 됐니? 이 생각을 머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y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y는 8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왜? 이거 그래프 졸라 빨리 그릴 수 있잖아. 절대값 그래프 설명 다 기억나나 모르겠네.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내가? 자. 내가 어떻게 그릴까? 내가 니네한테 이걸 어떻게 그리라고 알려줬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놓으면 있잖아. 상위권 못 돼. 알았지? 상위권 못 된다고. 오케이? 그래프 그리는 거 동영상 다시들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y좌표가 4예요. 자, 내가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점 찍었고 3 대입해서 점 찍었고요. 그리고 절대 끊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두 점 연결하고요. 그 다음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대입해서 점 찍어서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대입해서 점 찍어서 연결했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4를 대입하면 6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6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y는 8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y는 8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내는 거야. x의 범위, 즉 이제 여기 흰색 그래프가 분홍색보다 아래에 있는 지금 x의 범위가 요 사이가 되는데,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어떻게 빨리 찾냐? 요 기울기를 이용을 하는 거지. 요 y좌표가 4기 때문에 여기가 8이기 때문에 요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요 길이가 4고요. 즉 기울기가 2여서 요 길이가 2가 나와요. 여기 3이니까 여기가 5겠죠. 그럼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2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니네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정확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알았지? 봐봐. 이게 왜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오케이? 선생님들이 특히나 고1 과정 시험지 있잖아. 하나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선생님들이. 그냥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0분 안에 다 풀어. 답지 없는 거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지 제출하면 우리가 막 답을 단단 말이야. 오케이? 시험지 3개씩 받으면 1시간이면 풀어, 그니까. 선생님들이 막 손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서가 아니야. 오케이? 일단 머릿속에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짓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고, 그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풀어야 제일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천천히 풀어도 20분이면 푼다고, 고1 시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니네 애들 시험 풀릴 때도 시험지 풀려놓고 밖에서 딴짓하고 한참 였다가 시험 끝나게 한 20분 전에 와가지고 한번 쓱 풀어보고 해주면 다 풀 수 있거든. 오케이? 이런 방법을 좀 계속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 2시간에 걸쳐 설명을 해줬잖아.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그거 왜 알려줬겠어? 그냥 나 졸라 잘한다, 내가 자랑하려고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니네가 머릿속에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절대값 그래프는 있잖아. 그래프라는 건 있잖아. 함수는 어쩔 수 없어. 그림 그리는 파트야. 즉, 내가 그림을 얼마나 많은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냐에 따라서
함수 문제 푸는 풀 수 있는 범주가 달라진다고. 오케이? 봐봐. 근데 이런 거 보여준 적 있나 모르겠네. 요 녀석이 요 범위에서 이 문제 너무 쉬운데? 이 문제 너무 쉬운데. 오케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반별식을 때려요. 반별식을 때려요. 자, 봐봐. 그럼 반별식만 때리면 되나?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판별식 0도 가야 되니까 그 부등식이 판별식을 해야만 부등식이 나올 테니까 A의 범위가 나오죠. 질문.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치? 자, 질문.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있어? 그럼 판별식을 쓰면 될까요? 안 되겠네요. 안 되겠지.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녀석은 판별식을 써도 돼. 왜? 다른 거를 좀 더 확인을 해준다면. 함부로 판별식만 쓰면 안 돼. 이 문제는 근데 사실 판별식을 딱 쓰면 답이 나오게 돼 있는 문제거든. 근데 봐봐. 구분 가? 구분 함부로 판별식 쓰면 안 되는 이유 알겠어? 알겠어? 범위가 제한돼.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건 실수 전 범위의 해를 가질 수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숫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 이 문제에 가장 많이 쓰는 풀이 방법은 이제 이거지. x제곱 플러스 1은 ax. 요렇게 놓고 y는 요 녀석과 y는 요 녀석 그래프를 요 범위에다가 그려줍니다. 어떻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y는 a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에서 만나려면 이때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되겠네. 그치? 그럼 접할 때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 거야? 뭐 결국 판별식이 0이다로 찾을 거야. 판별식이 0이다 쓰면 a 값이 뿔마 이 두 개 나오거든. 그중 a가 양수인 거 a가 플러스 2여가지고 2보다 크다가 답이야, 이 문제는. 오케이? 이해됐니? 근데 있잖아. 나는 있잖아. 양변 x로 나눠서 이렇게 놓고 y는 요 녀석, y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그치? 모르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있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1,2예요. 왜? 그럼 이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 오씨, 이렇게 되면 다 두 개야. 2보다 크면 되네. 문제가 훨씬 빨리 풀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내가 지금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진짜 많이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니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푸는 방법의 선택에 대한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알았죠? 이거는 고1이 배우는 건 사실 아니야. 고1이 배우는 그래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요런 부등식들 봤을 때 절대값 그래프나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언급이 되는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리는 방법은 좀 확실하게 좀 잘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부등식 파트는 나는 거의 모든 좀 어려운 거의 모든 문제를 있잖아. 어이씨, 어디 갔어? 이 자리에 아까 써져 있던 내용 어디 있어? 아까 씨, 요거 씨 fx gx 요 부등식의
해놓고 내가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 그렇지? 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걸 가지고 푼다고. 오케이? 그래프를 졸라 열심히 아니 부등식의 해가 그래프의 교점 x좌표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인데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무슨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는 봐봐 나는 봐봐 내가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편해. 그럼 그래프 그려서 푸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돼 있겠지. 그치? 나는 좀 요런 걸 원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문제 몇 개 좀 풀어봅시다. 좀 쉬어봐.